은퇴 후 10년을 살아온 김 선생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마다 나타났던 기회들을 왜 그토록 많이 놓쳤는지 말이죠. 젊었을 때는 안정을 택했고, 중년에는 두려움에 망설였고, 지금은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기회는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행운이라는 건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살며시 다가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은 인생의 다음 장을 열지만 놓치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행운의 신호를 읽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왜 망설임이 가장 큰 적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중해집니다. 그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 신중함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따져보고 계산하다 보면 정작 움직여야 할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행운이 왔을 때 그걸 알아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알아봤다면 주저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행운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운을 알아보는 능력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경험이 쌓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변화는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안전하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의 시간이 무엇을 위한 준비였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잃을 게 적고 얻을 게 많고 후회할 시간은 더욱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왜 주저합니까? 왜 망설입니까? 왜 행운이 손짓할 때 뒷걸음질 칩니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운을 복권 당첨이나 갑작스러운 횡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운은 그렇게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죠. 새로 이사 온 이웃이 건네는 인사말 한마디,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의 제안, 우연히 본 광고나 뉴스 속 정보,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친 낯선 풍경.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행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한 것만 찾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낯선 제안은 의심부터 하게 되죠. 변화보다는 안정을, 도전보다는 평온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있는 기회들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행운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낯설림입니다. 평소와 다른 상황, 예상하지 못한 만남, 익숙하지 않은 제안.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바로 주목해야 할 순간입니다. 물론 모든 낯선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문을 닫아버리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구분할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우리는 낯선 것을 위험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랬죠. 안정적인 직장, 예측 가능한 미래, 변화 없는 일상이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곧 생존이고 적응이 곧 성장입니다. 낯설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반복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듣거나 비슷한 제안이 계속 들어오거나 특정 주제가 자꾸 눈에 띄는 경우 말이죠.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자주 일어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아니 인생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패턴이고 세 번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네 번째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운은 끈질기지만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거든요. 세 번째 신호는 마음의 떨림입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끌리는 느낌, 해봐야 할 것 같은 직감.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그 감각 말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이런 직감을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젊었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머리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손익을 계산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려 들죠. 하지만 행운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으로 잡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올 때 가슴이 말하는 방향이 종종 옳은 길입니다. 직감이란 건 사실 우리 뇌가 과거의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내리는 빠른 판단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설명 못해도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가슴이 뛴다면 그건 당신의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젊었을 때도 아니고 더 여유로울 때도 아니고 왜 지금 이 기회가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준비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이 기회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경험도 부족했고 지혜도 모자랐고 인내심도 없었죠. 미래의 당신은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기회 자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딱 적절한 경험과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패를 견딜 줄도 알고 성공을 누릴 줄도 압니다. 그래서 행운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불편함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낯선 상황이 바로 성장의 신호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바람입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고 싶은 거죠. 하지만 너무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삶이 정체되고 맙니다. 근육도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 살도 변화가 없으면 시들어갑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익숙한 영역을 벗어났다는 뜻이고 그건 곧 성장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행운의 5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낯설, 반복 마음의 떨림, 타이밍, 그리고 불편함. 이 신호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 섭니다.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망설임 때문입니다. 망설임은 신중함과 다릅니다. 신중함은 생각한 뒤 결정하는 것이고 망설임은 생각만 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중함은 지혜지만 망설임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가장 많은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첫 번째 망설임의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돈도 충분히 모이고 시간도 여유롭고 건강도 최상이고 주변 상황도 다 좋을 때. 하지만 그런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평생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원래 불완전하니까요. 뭔가 하나는 항상 부족하고 뭔가 하나는 늘 걱정거리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70%만 준비되어도 시작하세요. 나머지 30%는 하면서 채워집니다. 두 번째 망설임의 이유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쁩니다. 당신이 뭘 시작하든 뭘 하든 일주일이면 까먹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 당신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망설임의 이유는 나이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 배우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의 그림을 시작해서 70의 전시회를 여는 분도 있고 50의 사업을 시작해서 60에 성공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진짜 차이입니다. 네 번째 망설임의 이유는 과거의 실패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시도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엄습하죠. 하지만 과거의 실패는 지금의 자산입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있고 그때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고 더 경험 많고 더 준비된 사람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능력이 생긴 거죠.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서 배우세요. 다섯 번째 망설임의 이유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돈이 들면 어쩌나 손해보면 어쩌나.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니 더욱 조심스럽죠. 하지만 모든 기회가 큰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기회는 돈보다 시간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투자가 필요한 기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세요. 전 재산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망설임의 이유는 시간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새로운 걸 시작해서 뭐하나. 어차피 오래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행동을 막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순이면 아직 20년, 30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겁니까? 아니면 의미 있게 채울 겁니까? 1년만 투자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3년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변명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망설임의 뿌리는 결국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행운을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망설임이 어떻게 기회를 죽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완벽주의, 타인의 시선, 나이 편견, 과거 실패, 경제적 불안, 시간 착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행운의 신호를 알아보는 법을 배웠고 망설임의 정체를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천입니다. 행운이 부를 때 주저 말고 따른다는 건 결국 용기의 문제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용기,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용기, 실패를 감수하는 용기. 그 용기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주변을 둘러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낯선 일들이 있었나요? 누가 연락을 했나요? 무엇이 눈에 띄었나요? 어떤 제안이 있었나요? 그걸 그냥 지나쳤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게 행운의 신호는 아니었을까? 둘째,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요즘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일이 있나요? 두근거리는데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있나요? 그게 바로 당신이 따라가야 할 방향입니다. 셋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내일 약속 하나, 모레 첫걸음 하나.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큰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멈추지는 마세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다섯째, 완벽을 버리세요. 잘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나이를 무기로 삼으세요. 젊은이들에게 없는 게 당신에겐 있습니다. 경험, 인내, 지혜, 여유. 이 모든 게 당신의 강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일곱째, 후회를 기록하세요. 지금까지 놓친 기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그 후회가 지금의 동력이 됩니다. 더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행동을 만듭니다. 여덟째, 기한을 정하세요. 언젠가는 안 됩니다. 이번 주까지, 이번 달까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세요. 기한이 있어야 진짜 움직이게 됩니다. 아홉째,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계획을 말하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책임감이 당신을 밀어줍니다. 마지막 열째, 감사하세요. 아직 기회가 온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직 도전할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긍정의 시작이고 긍정은 행운을 부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길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왜 그때 시작하지 않았냐고 후회할까요? 아니면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감사할까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행운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손을 잡을 차례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행운이 부를 때는 주저 말고 따라가세요.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행운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